네,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관련 내용에서 이제 누가 야권의 단일화 후보가 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후보가 이제 정해졌죠. 오세훈 후보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양대 구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이렇게 오세훈 후보가 확정되면서 전일 또 증시에서도 관련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슈 돋보기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안철수 테마주는 시장에서 좀 급락을 했고요.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죠? 어제 이제 과연 어떤 후보가 될지 우리 방송 시간까지도 몰랐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9시 40분경에 이 단일 후보를 오세훈 전 시장으로 결정되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참 무서운 게 뭐 발표되기 전부터 누가 될까 막 이렇게 떠도는 소문들이 있었는데 이 주식 시장이 가장 정확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빠르죠. 네. 네. 이게 발표되기 전에 시장 문을 열자마자 9시에 바로 오세훈 테마주가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려나 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특히 이제 오세훈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양 산업, 진양 그룹 계열입니다. 진양 화학, 진양 폴리, 진양 홀딩스가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세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반대로 안철수 테마주로 불리우는 이건 뭐 전직 대표이기도 하고 최대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대주주이기도 한 안철수 후보 관련된 안랩은 주가가 또 툭 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거 이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른바 정치인 테마주를 통한 발표 전에 이미 단일 후보가 누구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희비가 제대로 좀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도 나왔듯이 정치 테마주들이 각 후보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연관성이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연관성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체적으로 이 정치인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관성을 갖다 붙입니다. 이게 뭐 학연일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또 연결고리일 수도 있는데 보면은 뚜렷한 실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양그룹과 관련해서도 오세훈 후보가 무슨 지분을 가지고 있나 또는 오세훈 후보의 친인척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 오세훈 후보의 대학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동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유독 진양그룹이라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 본선 후보가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주가가 부양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너무 좀 무리한 설정이라는 거죠. 맞아요. 정치인. 네. 가령 안랩의 경우에는 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가 또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또 처음에 창업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까뮤 ENC도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까뮤 ENC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보면은 여기에 경영진도 아니고 사회이사가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인연이 있었다는 이유예요. 근데 이것도 좀 무리한 거죠. 사회이사고 과거에 안 후보와 관련이 있어도 지금 당장은 아무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테마주라는 것이 뭐 선거철에 또는 정치가 또 무르만개하는 그런 시점에 지나친 설정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배경인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테마주 형성이 되죠. 정치 테마주들. 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유의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개인들의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얼마나 연관성인지 그리고 대기업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종목 또 기업을 선택해서 주가를 좀 단기간에 부양하고 단타 매매를 통해서 고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다분히 좀 의도가 깔려 있어요. 정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든지 또 앞으로 이 기업이 이 성장이 가능해지는 그런 어떤 관계 설정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로 학연, 지연, 또 혈연으로서 이 의도적인 주가 부양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동문도 많죠. 그리고 고향이 가령 충청도에 있는 대전이다. 그러면 대전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주가가 갑자기 오르는 정치인 테마주는 뭔가 의도가 있고 우리가 좀 공작이 뒤따른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부침에 따라서
주가가 또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그럼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유력 대선 후보로 부각됐다. 그러면 갑자기 주목을 하게 되고 지금 대선 후보로 부각되고 있는 뭐 윤석열 테마주도 있고 심지어는 이재명 테마주인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은 대학의 동문이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대학 동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테마주로 엮어버린다. 그럼 또 지나치게 무리한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약간 특수한 경우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동생이 이 삼부 토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우리가 이 정치인들 또 이 경제 분야가 정경유착이 못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동생과 관련해서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의 현직도 아니고 이제 전 대표가 됐는데 동생에게 뭐 특혜를 준다. 아,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동생이 있는 기업이 잘 되겠지.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우리가 한 20, 30년 전의 경우에는 이런 개연성이 상당히 작동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지나치게 정치인 테마주를 엮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정치 테마주가 있지 않나요? 바이든 그렇죠. 테마주, 네. 그렇죠? 네. 한 4년 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매일경제TV에 출연해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 트럼프 노믹스라 그래가지고 네. 감세하겠다. 또 이제 인프라 구축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런 바 이제 미국 기업 우선이라고 해서 뭐 자동차, 철강 이런 쪽에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4년 지나고 나니까 꼭 뭐 대통령 이 미국 우선이다라고 하는 트럼프 정책대로 뭐 흘러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는 뭐 친환경, 기후 협약에도 이제 복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와 전기차, 수소차, 이른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종목은 상당히 곽강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갈 수밖에 없고 대규모의 또 재정 투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해를 우리가 이 정시를 분석을 할 때는 주로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과 관련된 테마주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2차 전지도 그렇고 수소 또 전기차의 경우에도 상당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가 정책 테마주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 있다. 이건 네. 무리하게 끌어다 댄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런 연관성이 있어서 앞으로 이 정책의 수혜를 받는 기업과 종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리고 2차 전지만 하더라도 또 수소, 전기차만 하더라도 대기업이거든요. 이건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눈여겨 네.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정치 테마주와 정책 테마주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되고요. 확실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치 테마주들을 옥석을 가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치 테마주요. 네. 그렇죠. 이게 정책 테마주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좀 연관성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B 때는 이 이명박 당시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는 뭐 한반도 대우나 구상 그래가지고 네. 그게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화공영이나 특수건설 같은 기업들이 들썩들썩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또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테마주도 항상 이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또 문재인 케어 그래서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받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이니까 또 더군다나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옥석을 가리는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치인 테마주는 상당히 이 위험 투자가 이 노출된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학연, 혈연, 지연 이건 뭐 과거 20, 30년 전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식시장도 굉장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 금융당국도 이런 선거철에 만연하고 있는 그런 불법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원인과 근거를 알 수 없는 주가 상승, 급상승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얼마만큼 내실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근본입니다. 자, 정치인 테마주로 뜨는 기업들을 한번 이 관점에서 비교나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가 괜찮으냐, 또 제대로 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원천 기술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건전한 기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럴 때는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특정 뭐 대선 후보와 관련이 있다 또는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도 학교 동문이나 고향이 같다. 네. 이것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좀 경계를 하고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재정 상태와 수익 구조 그리고 원천 기술의 그렇죠. 능력을 검증해야겠죠. 오늘 배종찬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